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전원책 위원 간에요. 오늘 최후 총톱도 날아갔고요. 그리고 전원책 위원 측의 반응을 또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요. 비대위 입장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대내외에 공표하였던 전당대회를 포함한 모든 일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비대위는 조강특위 역시 이러한 비대위의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조강특위 활동과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사무총장을 통해 분명히 전달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강특위 구성원들은 당원당규상 조강특위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뜻도 분명히 전달하기로 하였다. 늦은 전대라든가 이런 걸 좀 감행을 하면 강행? 네, 그러니까 의견을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고집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이고, 고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봐야죠. 여쭤보고 어떤 대답이 나오느냐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뭐 미리 땡겨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하면 말을 가려 하라라는 건데요. 이 전원책위원에게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그리고 해촉도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굳이 부인은 안 하셨어요. 오늘 얘기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요. 양지열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자들이 혹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대위원회에서 당의 그 주요 인사들과 협의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 해촉하는, 임면하는 절차는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비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이라는 말씀까지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민감한 얘기를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내가 내 의지로 그냥 독단적으로도 해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뉘앙스 차이인 거죠. 그만큼 전원책 그 조강특위위원회에 대해서도 사실은 최후 통첩이라고 조금 전에 쓴 표현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 그러니까 당 전체 의견과 전원책 조강특위위원과의 입장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봐야겠죠. 전당대회 시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적 쇄신 강도도 그렇고요. 이제 쌓였던 갈등이 폭발하는 걸까요? 당초에는 전례 없는 권한을 주겠다. 근데 이제는 월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사태겠습니까? 글쎄, 전례 없는 전권이라는 것이 조강특위는 조직 강화특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사로는 비상대책위원회 밑에 있는 건데 이제 그 전 변호사 측에서는 그야말로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언제 하느냐, 또 지도체제를 단일로 하느냐, 집단 지도체제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점에서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들하고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저분들이 서로 뭐 해촉을 하건 아니면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해서 서로 헤어지게 되면 두 분 다 받는 그 영향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분이 어느 정도 수렴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오늘 전원책 변호사 측 반응을 보니까요. 만만치 않던데요. 지금 일요일까지 무건 수행을 하겠다고 전원책 위원이 그랬거든요.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치고 나갈 것인지 그대로 있을 것인지 고민할 걸로 보이고 뭐 최악의 경우는 서로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둘 다 치명적이죠. 네. 지금 일요일까지 무건 수행하겠다는 전원책 변호사에 이어서요. 강성주 위원까지 어차피 우리가 외부인인데 집에서 싸우는 격이다라면서 이 섭섭함을 간접적으로 토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서로 죽어도 2월 전당대회 고집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제 강을 건넌 것처럼 서로 얘기를 해서요. 파국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전원책 변호사의 성격을 보면 물러서실 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일요일까지 무건 수행하겠다는 지금 반응이 나왔습니다만 그 반응도 일단 비대위 측이 내놓은 입장을 보고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은 조강특위 위원으로서의 전원책 변호사한테 전권을 줬다는 그 논란을 해석을 놓고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 건데 비대위 측에서는 그 전권이 조강특위 위원회 권한 중에서 전례 없는 권한을 줬다는 것이지
자유한국당의 모든 것과 관련된 전권을 다 줬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원책 변호사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과 정세인식까지도 나한테는 다 준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서로 발언들이 비대위 측에서 볼 때는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이 조강특위의 권한과 범위를 넘어서는 거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전원책 변호사는 아니 기껏 나를 잘 초청해서 영입해 놓고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제약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그 섭섭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지금 파국 지경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예상컨대는 비대위가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전원책 변호사를 데려와서 한국당의 이른바 인적 쇄신의 새로운 모습들을 좀 시도하려고 한 건데, 네. 실제로 진행된 상황은 인적 쇄신의 모습은 저희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전원책 변호사가 실제로 조강특위 위원으로서 발언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태극기 부대를 들 거냐 말 거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이런 등등의 이야기만 하면서 사실은 보수 진영 내에 더 균열과 분열이 더 커지는 성과만 가져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한국당 내에서는 전원책 변호사의 활동이라는 게 조강특위 자체의 활동보다는 너무 정치적으로 과대포장되면서 실제로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더 부추긴 게 아니냐, 이런 부정적 평가가 밑바닥에 깔리면서 아마 오늘 네. 비대위에서 저런 식의 권한에 대한 경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가 지금 한 목소리를 내도 모자랄 판에요. 자유한국당 갈 길이 멉니다만 이렇게 갈등과 분열 속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중진들의 무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을 풀고 계신 분들이죠. 김무성 의원이 오랜 침묵을 깨고요. 기자들로부터 당권 도전과 관련한 질문을 받기 시작하던데요. 홍준표 전 대표도요.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얘기했던 고난의 여정. 때가 온 걸까요? 먼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나오시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탄핵이 옳았냐 그렇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되겠느냐.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선거에 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파들 분열되면 목적 달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찰,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수는 합쳐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 나라, 내 국민을 위해서 충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침묵을 깨고 있는 두 분을 보고 계십니다. 또 김진태 의원까지 오늘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양재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상황이요. 조금 전에 얘기를 하고 있던 전원책 네. 조강특위 위원 상황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6.7월을 왜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은 주장을 하냐면, 그때까지 6.7월까지 돼서 모든 것을 다 거쳐본 다음에 당협위원들까지 새로 선발을 해야 본격적인 자유한국당의 쇄신이 된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때 당협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그때 그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때 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김무성 지금 의원이나 아니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지금 나서는 시점은 뭐냐면, 전당대회쯤을 즈음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선 다음에 그다음에 자신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세력화를 시켜야 이제 당권 도전이든 대권 도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2월 전당대회를 거치고 거기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천과 관련된 부분은 이후에 행사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 전원책 위원회 주장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다만 색깔 내지는 지향점은 확실히 달라 보여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라는 의미보다는 우파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 색깔을 좀 선명해야 될까요? 뭐 하태경은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가 있는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좀 긋고 있습니다. 지금 빅텐트 하겠다고 하다가요. 이 조그마한 텐트 안에서도 만인에 의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태극기 부대 내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부역을 하고 있다라면서 규탄 집회까지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의 갈 길이 정말 가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장 큰 그 논란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협소한 그 고정 콘크리트 지지층만 가지고 그대로 갈 것인지. 네. 이거 사실은 이제 친박 분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를 이른바 배신자 부역자들은 빼고, 다시 말하면 탈당을 했거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은 다 배신자니까 빼고 우리끼리만 가겠다.
이른바 이제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이 콘크리트 지지층만 가지고 가겠다는 열렬한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길로 갈 경우는 확장성이 없고 이미 진 싸움이기 때문에 내후년 총선인데 그다음 대선은 사실은 다시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제로입니다. 근데 그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김무성 전 대표나 지금 이야기하는 비대위의 김병준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 쪽이나 아니면 일단 탄핵에 찬성했던 이른바 탈당파나 복당파 이 생각은 좀 다른 거에 지금의 보수 대연합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지지층만 가지고 그 울타리에 갇히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의원을 확장시켜서 총선에서도 조금 더 야권의 대표 주자로서 더 표를 더 많이 얻고 그다음 대선에서 표를 더 넓혀서 결국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보자는 것인데 네. 그 둘 사이에 진로를 놓고 이른바 친박과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한 강렬 우파 쪽에서는 배신자론으로 좀 맞서고 있는 것이고 이쪽에 이제 중도까지를 포함하는 중도 대통합 이야기하는 분들은 조금 네. 더 우산을 더 크게 쳐서 빅텐트로서 좀 살 길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막말 싸움과 서로가 논쟁 싸움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보수나 야권이 재편될 것인가의 방향을 놓고 지금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타이밍을 한번 놓치다 보니까요. 계속 밀리듯이 돛담배가 떠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고 있습니다.